시작할게요. 책을 한번 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진행했었냐면요. 앞에 이 19페이지에 있는 그 복잡한 새로 정의되는 연산 기호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됐죠? 19페이지 잠깐 펴보자. 19페이지 펴보시면 19페이지에 새로 정의된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제가 새로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식 그대로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뭐로 읽으라고? 한국말로 읽으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갔고요. 오늘 몇 번 보냐면요. 20페이지 갑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기본 문제 몇 번? 1-4번이라고 하는 거 볼 거예요. 그럼 잘 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됐죠? 근데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요. 특별한 나눗셈이 좀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냐면 잘 봐. 우리가 나누는 수가 1차식이고 1차항의 배수가 1일 때 사용하는 게 뭐였죠? 조립제법이었죠. 집에 가서 한 번씩은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읽어본다고 생각했으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메모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립제법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됐죠? 그러면 잘 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나눴습니다. 어떤 거 나눴냐면 3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치? 얘를 나눴어요. 어떻게?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계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눗셈 식으로 할 필요 없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 위로 니은자가 아니라 아래로 니은자였죠? 아래로 니은자라고 하는 거 적으면서 개수라고 하는 거를 3,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수연아, 여기에 위치하는 거는 얘가 뭐 되는 x값을 넣으라고? 0 되는 x값을 넣는 거지. 잘 봐.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나누는 수가 존재를 하니? 맞아? 나누는 수가 몇 차식이며? 1차식이며 1차항의 개수가 지금 얼마니? 1이라 라고 하는 확정이 있어야지만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주의하세요.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라고 하는 건 지금 얼마가 들어갈 수 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왜? 저기는 저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그 값을 넣는 거였으니까. 됐지? 그래서 내리는 행동은 시연아, 내리는 행동은 위에서 아래 걸 뭐 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올릴 때는 시연아, 올릴 때는 이 수와 이 수를 뭐 한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9가 나온다. 성영아, 내리면 얼마가 되는 거죠? 16 되는 거고. 준호야, 올리면 얼마가 되는 거죠? 48이 되는 거고. 내리면 얼마가 되는 거니 준호야? 44. 44가 되는 거고.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132인가요? 132 이렇게 나오고요.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129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맞죠? 앞에 존재하는 이 129라고 하는 거, 얘는 우리 뭐라고 읽고요? 수연아? 나머지라 읽고요. 몫이라고 하는 건 3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44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됐죠? 그럼 잘 봐. 오늘 취급할 건 뭐냐면 여기가 1이지 지금 현재. 1이 아닌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어떻게 사용할까?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기본 문제 볼게요. 기본 문제 1-4번 보세요. 지금 가항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기본 문제 1- 몇 번? 4번을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2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0x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몇 x 마이너스 6을 나눴다고? 나눴어요. 뭐로 나눴다고?
2x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눴어요. 그럼 잘 봐. 준호야. 지금 이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여기 얘 존재하지. 이거 이름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위치의 이름이 뭐죠? 얘 나눠지는 수지? 나누는 수지? 네. 나누는 수가 지금 몇 차식이에요? 1차씩. 근데 개수가 얼마예요? 2. 2니까 우린 조리제법을 사용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그럼 잘 봐. 얘를 조리제법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잘 봐.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하자. 수연아. 나눗셈을 쳐다보면 선생님은 반드시 뭐로 적으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적었었어. 다시 한번 봐보자. 페이지 몇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1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5페이지 다음 식의 나눗셈 바로 옆에 뭐라 적혀있어? 검산식. 반드시 검산식으로 적으랬지. 그럼 다시 한번 더 수연아. 나눗셈을 쳐다봤지? 반드시 뭐로 적으라고? 반드시 검산식으로 적어나가시라고. 반드시 검산식으로 적어나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봐. 해당하는 이런 나눗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여기 2라고 하는 걸 없애고 싶단 말이야. 왜? 조립제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누는 것보다 조립제법은 훨씬 편하잖아. 맞지? 계산할 것도 되게 적고. 맞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난 이 식을 검산식으로 적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0의 x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는 나눠지는 수지. 맞지? 나눠지는 수라고 하는 거는 같아지는 게 뭐냐면 나누는 수는 2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나누는 수고 지금 우리가 몫이 얼마인지 아니 성형아? 모르죠.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때 몫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은 a라고 하는 걸로 둡니다. 항상. 됐죠? 모르는 거니까 A. 그럼 그 다음 모르는 몫은 뭐겠니? B라고 되겠지? 그 다음 모르는 몫은 뭐라고 볼까? C라고 되겠지? 그런 식으로 줍니다. 실제적으로.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묻자. 수연아. 나누는 수가 몇 차니? 1차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상수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뒤에 어떤 상수가 하나가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대문자로 쓰면 다항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A라고 하는 거 소문자 쓰지? 일반적으로 상수를 얘기합니다. 됐죠? 그거는 하나의 상식이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그렇게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안다. 잘 봐. 그럼 우리는 나누는 수가 1차인 건 알지? 맞아? 근데 요 앞에 2가 곱해져 있지. 그럼 이 2라고 하는 걸 여기다 옮겨주면은 얘가 개수가 1이 되는 거 맞니? 그럼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을까? 이해돼요? 그럼 우린 이렇게 쓸 거란 얘기야. 여기 존재하는 얘를 x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로 하면은 2가 묶여서 뒤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a라고 하는 거에 더하기 a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라고 하는 건 a야 2a야? 2a인 거지. 맞아? 그리고 나머지는 반드시 얼마인 거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몫이 바뀐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소리야. 너희가 되게 착각하기 쉬운 실수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착각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얘를 조립제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1임을 확인하지 않잖아. 어떤 실수가 발생되는지 한번 봐볼게. 잘 봐. 어떤 실수가 발생되냐면 잘 봐.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죠? 맞아? 그러면 여기가 1임을 확인하지 않은 거야. 그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사용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된 계산이야 잘못된 계산이야? 얘는 잘못된 얘야. 됐죠? 잘한 거 아니 잘못된 거야? 그럼 자, 너희가 제일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라며. 맞지? 그럼 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얘를 0으로 만들어야겠네? 얼마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3을 넣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알겠죠? 왜? 주어진 식에서 얘가 여기 1인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 2인 상태에서 들어갔지. 저 상태가 잘못된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볼게. 잘 봐. 그럼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준호야? 2가 되는 거고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성형아 얼마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고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은 얼마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되는 거 올린다고 해서 수야는 얼마 되는 거죠? 마이너스 18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성형아? 2가 되는 거죠. 준호야 올렸습니다. 얼마입니까? 2요. 6이 되면서 내리면은 5가 되는 거 맞니? 그럼 잘 봐. 여기가 나머지고 너가 몫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라. 왜? 잘 봐. 나는 지금 여기가 3이지. 3은 얘로 나는 거야 얘로 나는 거야? 아래 걸로 나는 거지. 그럼 잘 봐. 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2a야 a야? 2a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 조리제법을 사용하고 싶지. 그러면 두 가지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나누는 수가 몇 차인 걸 확인하자 준호야? 1차인 거 확인하자. 두 번째 뭘 확인하자? 1차 항의 개수가 얼마임을 확인하자? 1임을 확인하자. 됐지? 1이 아닌 경우에는 검산식을 적어서 앞에 있는 개수를 뒤로 붙여준다. 됐지?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럼 그 위에다가 1-4번 위에다가 조리제법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해서 적어놔. 주의사항, 첫 번째 주의사항. 첫 번째, 나누는 수가 몇 차임을 확인하자. 됐지? 두 번째 주의사항, 뭐다? 나누는 수의 1차 항의 개수가 1임을 확인하자. 두 가지가 주의사항이에요. 됐죠? 됐죠? 됐지? 그럼 준호야 1이 아니면은 우리는 반드시 뭘 적어놔서 옮겨놓고 생각한다고? 검사식. 검산식. 됐죠? 됐습니까? 됐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갑니다. 그럼 잘 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 있죠? 얘는 2a인 거지. 그럼 몫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a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 몫이 되는 거고 맞지? 이 나머지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연습으로 밑에 유제 1-4번 보이니? 유제 1-4번 보이니? 네. 지금 나랑 지금 같이 할 거야. 같이 하는데 뒤에 있는 2번 있죠? 2번 지금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 알았지? 갑니다. 유제 1-4번에 2번 나랑 같이 볼 거야. 알겠지? 그럼 잘 보자. 여기 봐봐. 여기에서 보실 때 지금 나누는 건 3의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나누는 수가 지금 얼마냐면 3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잘 봐.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고? 나누는 수가 몇 차임을 확인하라고? 1차. 나누는 수가 지금 몇 차니? 1차인 거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 딱 째려봐봐. 얼마야? 3이면 우리 조리제법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먼저 뭐 생각한다? 검산식부터 적어나간다. 됐지? 검산식을 적어나가시면 우리 이렇게 된다. 3의 x의 4제곱에 플러스 4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7의 x의 제곱에 플러스 5x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맞지? 뒤에 적혀져 있는 거는 3x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에 몫이라고 하는 건 모르니까 a라고 하는 게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라고 하는 건 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우리는 조리제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얼마로 맞출 거다? 1로 맞출 거지? 그럼 3이라고 하는 거를 묶어낼 수 있지? 그럼 여기가 3이 없어지고 여기에 3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맞지? 여기에 이렇게 3이 있겠지?
그럼 우리 조리제법 이거의 조리제법을 써가지고 3으로 나누면 그게 몫일거고 맞아? 나머지는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바로 조리제법 갈게요. 조리제법 쓴다고 생각하면 3, 4, 7, 5,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 됐지? 얘를 나눕니다. 얘로 나누는 거 얘로 나누는 거 지금.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누는 거지. 얘로 나누는 거 아니지. 맞지?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는 거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가는 순간 난 얘가 아니라 얘로 나눈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간다. 내리면 3 올리면 마이너스 1 내리면 3 올리면 마이너스 1 내리면 6 올리면 마이너스 2 내리면 3 올리면 얼마? 마이너스 1 맞지? 내리면 마이너스 3 그러므로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는 거고 맞아? 그러면 몫이라고 하는 건 x 세제곱 x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얘가 지금 a야 3a야 3a이므로 a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게 나머지 이게 몫이 되는 거고 맞지? 요게 지금 a잖아 이게 지금 a잖아 맞지? 얘가 지금 a인 거 맞지? EX. 요게 3a니까 EX. EX EX 그거 때문에 그렇구나 미안해 요거 맞아 그럼 얘가 몫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지금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죠? 맞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의에 대한 사항은 요 두 가지입니다 조리제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에 대한 사항은 이거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21페이지에 있는 그거 지워버리세요 안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1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와 유제는 안 하시면 됩니다. 과제장에 시켜도 그건 안 해오셔도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하실 수 있으면 읽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과정에서 필요 없는 거니까 안 할 거야. 알겠지? 넘어갈게요.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가보자. 이제 우리 뭐 나가냐면 오늘 제목이 뭐가 돼 있어요? 곱셈 공식 이렇게 돼 있지. 자 봐,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야. 근데 잘 봐. 우리 이 다항식에서 곱셈이라고 하는 거나 더하기라고 하는 거나 빼기라고 하는 거나 나누기라고 하는 거나 무조건 뭐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갔죠? 내림차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가지고 정리를 해나갈 거야. 됐죠? 거기다 곱셈 공식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내림차순을 이용한 정리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해 전개.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해 전개.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해 전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당하는 곱셈 공식들은 다 내림차순을 이용해 전개 나갑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 기본 정석에 들어가져 있는 그것들 중에서 지울 거 몇 번 지우냐면요. 9번 지우세요. 9번 지우세요. 9번 필요 없는 공식입니다. 교육과는 삭제된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거 빼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유도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니? 오케이. 갑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거 다 전개하실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A의 플러스 B라고 하는 놈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전개할 줄 알죠? 전개할 줄 알죠? 바로 해보시면 우리 이렇게 된다고 바로 알 수 있다. A의 제곱에 플러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것 맞죠? 두 번째 공식 A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A제곱의 마이너스 2배 AB의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쉽게 알 수 있는 것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와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얘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알겠니? 얘 되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요거 앞에만 별표를 한 3개 이상을 쳐놓읍시다.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전개 형태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앞으로 인수분해 형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네 번째 공식이라고 하는 거 뭐 요런 거 x 플러스 a라고 하는 거와 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이거 전개하시면 이거 굉장히 쉬운 거잖아.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x 플러스 ab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잘 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걸 뭐라 읽으면 되냐면 더해져 있지. 더해져 있는 거 우리는 앞으로 합이라고 있습니다. 더하기니까 합이라고 읽을게요. 한국말로 읽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되는 거다. 자, 이거 곱해져 있죠. 맞죠? 그럼 우리는 뭐라 읽을까요? 곱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그럼 잘 봐. 준호야. 네. 그럼 요걸 앞으로 뭐라 읽는다고요? 합. 합이라고 읽는다고. 그러면 잘 봐. 이거 앞으로 뭐라 읽는다고요, 수연아? 합이라고 읽는다고. 두 수가 더해져 있죠? 두 수가 더해져 있으면 두 수의 합 이렇게 보다 합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알겠지? 그럼 잘 봐. 그러면 얘를 뭐라 읽으면 될까요, 시연아? 차라고 읽었습니다. 그럼 얘도 봐야. 얘는 뭐야? 차지? 그래서 합과 차가 곱해져서 합차 공식이라고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라. 됐지?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요런 것도 니네가 이미 알고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요런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거긴 한데 제발 얘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번 봐보자. 알겠지? 잘 봐봐. 수연아, 앞에 있는 식이 몇 차식이니? 뒤에 있는 것도 몇 차니? 그러면 곱했죠? 곱했으면 몇 차식이 나오니? 2차식이 나오니까 우리 내림차순 정리로 한번 가봅시다. 알겠지?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차수가 등장했다 생각하면 x제곱, x 상수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겠죠? 맞아요.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x제곱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는 분명 이렇게 곱해야지만 x제곱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ac. 맞지? 그 다음에 상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 개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뒤에? 플러스 b, d. 됐지?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가 a, d고 이렇게가 bc지? 그래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 거다? a, d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아,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뭐 내림차순을 이용해 전개 나가고 있는 거네? 됐죠? 모든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전개해 나가는 그 과정을 생략해서 그 처음과 끝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항상.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까지 등장했던 공식들인가요? 맞죠? 그럼 여기까지는 따로 뭐 유도해드리고 그럴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알겠지? 근데 또 갑니다.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여섯 번째 이런 거 가보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의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지들의 얘기를 좀 할 거야.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과정들 설명해 드릴 거야. 과정들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대로 하시는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그럼 잘 보자. 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A의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와 A의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와 A의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이 세 개의 곱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에요. 맞죠? 그러면 잘 봐. 선생님은 무조건 뭐 하라고 했었죠? 내림차순 정리해 나가라 했죠. 내림차순 정리해 나가라 했죠. 맞아요? 내림차순 정리해 나갈 건데 A랑 B가 있으면 만만한 문자는 A잖아. 맞지? A에 대한 무슨 차순 정리해 나가자? 내림차순 정리해 나가자. 됐어요? 준호야, A라고 하는 게 그럼 잘 봐. 이렇게 곱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곱혀 나가는 거지. 어떻게 곱혀 나가는 거야? 이 앞에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빼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래로 내리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래로 내린다는 그것들을 곱하는 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거지. 얘들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거지. 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한 번은 사용해야 되는 거지. 곱할 때 얘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잘 봐. 수연아, 앞에 있는 A 플러스 B죠? 맞아? 그럼 여기에서 A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A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A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A에 대한 몇 차가 되는 거니? A에 대한 3차가 되는 거지. A에 대한 내림 차순이지? 그럼 자리부터 만들랬지? 자리 어떻게 만든다? 자리를 먼저 만든다. A의 세제곱, A의 제곱, A 상수 자리 이렇게 만들지. 됐지? 됐지? 그럼 잘 봐. 여기서 A 하나 나오죠? 여기서 A 하나 나오죠? 여기서 A 하나 나오죠? 그럼 A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3번이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지. 그럼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치? 두 번째 갑니다. A 제곱이지?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A가 한 번 나오고 여기서 A가 한 번 나오면 나머지 하나가 B지. 그럼 여기서 A가 한 번 나오고 여기서 A가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B 나오면 되는 거지. 여기서 A가 한 번 나오고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서 B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 자 봐. 그런 경우 수가 좀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는 개수가 뭐가 되는 거다? 3, B 이렇게 되는 거다. 됐니? 됐어? 그럼 또 간다. A만 나오죠? 여기서 A 하나 썼지? 나머지는 뭐를 써야 되니 수연아? BB 써야 되는 거지? 그럼 BB 두 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B제곱이지. 요런 게 하나, 둘, 몇 개? 그러면 여기 뭐 B제곱 몇 개 있는 거다? B제곱이 3개 존재합니다. 됐죠? 그 다음 준호야. 마지막 B 나왔지? 그럼 B 몇 제곱? B 세제곱 한 개인가요? B 세제곱은 마지막에 한 개 존재합니다. 라고 적으시는 거고요. 식을 이렇게 적는 것도 식을 이렇게 하는 거는 내림차순 정리가 쉬우니까 이렇게 간 건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알겠지?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A의 세제곱에 플러스 3의 A제곱 B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3의 A의 B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B세제곱입니다. 이렇게도 적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됐죠? 됐죠? 근데 우리가 식을 이렇게 외우는 것도 첫 번째는 이렇게 외우시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외우시면 우리가 나중에 곱셈 공식의 활용이나 인수분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장애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뭐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울 거야. 차수는 차수끼리 모여져 있는 대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묶여지는 것끼리 묶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 A의 세제곱이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 있지? 같은 것끼리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모으시죠. 공통하네요. 모아지니까. 됐죠? 이런 모양이 이쁜 모양이야. 수학적으로. 됐지? 자 봐. 여기 3AB가 있고 3AB가 있지. 저거 두 개를 묶어낼 수 있겠니? 형영아? 앞에다가 플러스 3AB라고 하는 걸로 묶인다고 생각하면 뒤에 A 더하기 B라고 하는 모양이 되어지는 거 맞니? 앞으로 우리는 위에 있는 모양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아래 존재하는 이 두 번째 형태도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7번째 식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됐죠? 7번째 식 가본다. A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요 위에 자리에 B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마이너스 B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여기에 B라고 하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뭐라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얘는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B A제곱 맞죠?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B 들어갔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3B제곱이야? 그냥 3B제곱이야? 그냥 3B제곱이죠? A 마이너스 B세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외우고 있을 때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너는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A제곱 B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3의 AB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정리 가능하다. 됐지? 봐봐. 근데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울 때는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이런 모양을 외우기가 편해요. 근데 수학적으로 이건 안 예쁜 모양이라고. 됐어? 차수랑 차수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됐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뭐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 3차는 3차끼리 묶은 거야.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AB라고 하는 걸 묶을 수 있나요? 그럼 마이너스 3AB라고 하는 거에 A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걸로 적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지금 그거예요. 됐니? 그러면 거기 식들 있지? 식들에 선생님이 지금
이걸 써놓은 거 있죠? 요걸 써놓은 거 있죠? 그게 없을 거거든?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하나 안 했구나. 하나 비드 하고 갑시다. 요거 3개 하고요. 나머지 거 갈게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됐죠? 됐죠? 시작할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솔직히 얘기해서 얘를 전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치? 근데 잘 봐. 뭐가 어렵냐면 역과정이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지. 인수분해할 때 애들이 요걸 잘 많이 못 봐. 그래서 그게 어려워져. 됐지? 그거만 좀 생각을 해놔. 알겠지? 그럼 잘 봐. 이제 또 가보자. 문자가 2개짜리에 대한 얘기지. 문자가 2개짜리는 하나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됐지? 하나 기준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럼 만만한 문자는 A지. A에는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성영아, 앞에 있는 건 A에 대한 몇 차? 뒤에는 2차니까 2개 곱하면 몇 차가 된다? 그럼 자리를 먼저 만들라고 했죠? 자리 만듭니다. 자리 만들자.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A제곱,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상수. 됐지? 여기까지 가능하죠? 오케이. 간다. 그러면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자. A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1이죠? 개수는 1. 됐지? A 제곱 갑니다. A 제곱. 이렇게 하면 B가 마이너스 B가 개수가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B가 개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B 더하기 플러스 B는 얼마? 그러므로 A 제곱이 있다 없다? 없다. 됐지? 됐지? 그 다음 수연아, 요 A라고 하는 거와 얘가 곱해지면은 B 제곱의 A인가요? 그러면 잘 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A B 제곱이죠? 그럼 개수가 B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 제곱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얼마? 0이니까 A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이렇게 되죠? 뒤에 얼마가 붙는 거야?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붙는 거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끝났다. A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외우는 요령이라고 하는 거는 3차가 되니까 3 붙을 거고요. 앞에가 플러스지. 여기 마이너스야. 그거만 주의해서 외우시면 돼요. 됐죠? 뭐 외워야 되는 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오늘 안으로 외워지시길 바래요. 알겠죠? 또 갑니다. 얘죠? 맞죠? 얘도 몇 차가 되는 거니 성형아? 3차 되는 거죠? 그럼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A,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일 거야. 이렇게 하면 A 세제곱 되는 거지? 개수 1.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A 제곱, 이렇게 하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맞죠? 플러스 B 마이너스 B. 있다 없다 수연아? 없다. A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지? 맞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지?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시연아, 있다 없다? 없어진다. 그럼 마지막에 뭐만 살아남는다? 마이너스 B의 세제곱만 살아남는다. 그러므로 너라고 하는 놈은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 됐죠? 해봐.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가지? 요렇게 하면 3차고 요렇게 하면 3차지? 3차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됐지? 3차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됐어요? 위에 거와 아래 거를 세트로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아래에 있는 거 갑니다. 잘 봐. 아래에 있는 거는 잘 봐. 우리는 이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3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됐죠? 치환 아니었죠? 치환은 맞는데 그 전에
같은 거 몇 개와 다른 거 몇 개 찾자? 두 개랑 두 개, 한 개가 이렇게 갔죠? 그럼 잘 봐. 시연아, 같은 거 두 개 뭐가 보여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오케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준호야,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거 앞에 있고 뒤에는 ab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겼죠? 맞지? 뒤에는 어떻게 됐어?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아? 그럼 잘 봐. 같은 거,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른다고요? 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라고 부르는 거지. 합차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그렇게 배웠죠. 어떻게 배웠다? 같은 거 있죠? 같은 거의 제곱 마이너스 같은 거의 제곱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나간다. 맞죠? 간다. 같은 거의 제곱입니다. 같은 거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거 전체의 제곱에 맞지? 뒤에 ab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b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잡아 a 4제곱 플러스 2배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이지. 거기에서 하나 뺀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4제곱에 플러스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항 3개짜리라고 하는 거는 같은 거 2개 다른 거 하나, 같은 거 2개 다른 거 하나. 됐지? 우리 그거 적어놨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 보기 문제를 하나 적어놨었어요. 같은 거 2개 다른 거 하나. 항 3개, 3개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게 훨씬 편리합니다. 됐죠? 내림차순 정리하면 시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게 보기 힘들어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우선 그렇구나. 그럼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내림차순 정리를 했니? 아니죠? 어떻게 갔다? 3개 곱하기 3개 정리하는 방법으로 갔다. 됐죠? 그거 정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하나 더 가자. 이쪽 거 좀 지울게요. 이쪽 거는 지워 상관없는 거네. 됐죠? 마찬가지. 마찬가지. 가보자. 어떤 거 갈 거냐면 11번째 거야. 11번째 거 맞죠? 11번째 거 어떤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놈의 제곱. 그럼 잘 봐. 그럼 얘도 3개짜리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 맞을까? 맞아?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얘는 같은 말이 지금 뭐야? 너랑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곱해진 거야. 맞아? 그러므로 3개짜리지. 맞아? 3개짜리는 어떻게 된다? 같은 거 2개 다른 거 하나 찾는 거지. 자, 근데 다 같지?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그냥 같은 거 2개 의미로 집으세요. 알겠지? 의미로 집는다 생각하면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갈게요. 직관적이 굉장히 좋아요, 나는. 그러면 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있고 뒤에 c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얘라고 하는 거를 2번 곱한 거 맞니? 맞지? 그럼 앞에 있는 거의 제곱에 2배의 얘의 2의 곱에 얘의 제곱으로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너는 앞에 있는 놈의 전체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맞지? 플러스 2배의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놈의 곱이 되고 맞지? 플러스 뒤에 있는 놈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고 됐지?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앞에 있는 얘라고 하는 거 전개할 수 있나요? 수연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오케이 준호야 여기 있는 거 있죠? 그 2라고 하는 거 들어간 상태에서 C가 곱해지는 거지? 그러므로 몇 AC? 예, 플러스 2AC 그 다음에 플러스 몇? 예, BS. 2BC 플러스 C제곱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다. 까지 괜찮지? 그럼 잘 봐. 선생님은 이런 모양이 이쁜 모양을 했니? 아니랬지? 그러면 제곱은 제곱끼리 묶고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묶는 거야. 알겠지? 갑니다. 제곱은 제곱끼리 묶고 나갑니다. 어떻게 된다? a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제곱이라고 하는 게 될 거고 맞지?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뒤에다 모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갑니다. 2배 AB, 2배 BC. 오케이. 그럼 잘 봐. CA라 적는 게 이쁠까? AC라 적는 게 이쁠까? CA가 좀 더 이쁜 모양이에요. 그건 그때 가다가는 잘 봐. AB, BC잖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2배의 CA라고 해서 적어줍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것만 좀 체크를 하자. 세 개 정리하는 거 있죠? 세 개 정리하는 경우 있지. 세 개 정리할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 게 빠르다? 2개, 1개 묶어나가는 게 빠르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다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해 전개해 나갔죠. 맞니? 근데 오로지 몇 번?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는 거기 10번 있죠? 맞아요? 10번이라고 하는 거와 거기 존재하는 6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이니? 10번과 6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해나갈 때 요런 모양으로 3개 하는 게 빠르죠? 10번과 6번 앞에다 적어놔. 3개 전개 이렇게 적어놔. 3개 전개. 3개 전개. 3개 전개. 3개 전개. 당연한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어차피 하나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가지고 한번 다시 하면서만 한번 보세요. x에 플러스 a에 x에 플러스 b에 x에 플러스 c라고 하는 걸 전개를 하래요. 됐니? 그러면 우리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은 반드시 무슨 차순 정리를 해야 한다? 내림 차순 정리를 해야 한다. 됐죠? 그럼 잘 봐. 준호야, 해당하는 차를 정리하면, 해당하는 식을 정리하면 x에다 몇 차식이 등장을 하나요? 3차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3차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적자.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상수 이런 수로 낼 거다. 됐죠? 내림차순 정리는 해당 문자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찾은 다음에 해당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개수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갔습니다. 맞죠? 그러면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본다고 생각하면 요 x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요 x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고 x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쟤네 세들이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성형아? 1이 되는 거 맞죠? 그렇군요. 됐지? 두 번째 갑니다. 시연아,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 뒤에서 x 나오면 x 제곱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b가 나오고 앞뒤에서 x가 나온다면 얘도 bx 제곱이 되는 거지. 다음에 여기서 c가 나온 상태에서 앞에서 뒤에 x가 나온다 생각하면 x 제곱 되는 거에 앞에 c가 붙은 거 맞나요? 그러므로 개수라고 하는 건 총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쓰면 되겠네. 맞아? 수현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수현아?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간다. 됐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밑에 보자. 뭔 말이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x를 하나 썼어. 여기 뒤에서 x를 쓸 수 있는 거니, 수연아? x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 x를 썼으면 그 뒤에 있는 bc를 뭐 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뭐로 나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x를 하나 썼어. 여기 ac를 썼지? 그러면 acx가 되는 거고. 맞지? 여기 x를 쓰고 여기 ab가 나오지? 그러면 ab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쓰면 된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ac보다 ca가 좀 더 예쁜 모양이에요. 됐죠? ac라고 썼다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수학적으로 예쁜 모양이라고요. 됐지? 마지막 여기에는 x를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곱하면 되는 거지? 준호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x 세제곱 x 세제곱이에요? x 빼고 쓰는 거잖아. a b c a, b,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진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곱하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개가 있으면 하나씩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나씩을 갖다 쓰신다 생각하면 돼. 뭐에 맞춰서? 내림차순 정리에 맞춰서. 됐죠?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됐니? 그러면 거기 23페이지 잠깐 봐보자. 23페이지에 보기 1번이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것들은 숙제. 공식들을 적용해 보는 거니까 과제장에다 숙제를 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제 우린 곱셈 공식의 변형을 볼 건데요. 잠깐만. 그 25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잠깐 25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그것들은 내가 따로 체크해 줄 거 없을 것 같아. 지금 그거 25페이지에 있는 그것들은 숙제로 나갈 거야. 과제장에 해볼 거야. 알았지? 이따 넘어가면서 안 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넘어가서 1-7번 잠깐 봐보자. 1-7번에 거 1번에 있는 것들이 있니? 1번에 있는 거 눈에 보이니? 준호야, 1번에 있는 거 눈에 보여요? 네. 그거 지워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뭐 봐봐. 1-7번에도 거기 1번 문제 보이죠? 유제에도 1번 보이죠? 지우세요.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곱셈 법칙이라고 하는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은 거기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니네 손으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어디 보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걸 좀 봅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걸 좀 봅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우리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배웠을 때 반드시 우린 내림차순 정리와 세개 인수분해를 세개 전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곱셈 공식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맞지? 근데 잘 봐.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걸 할 때,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몇 차가 나올지부터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항식을 부를 때는 반드시 차수로 이름을 붙이지 항상. 맞지? 몇 차식,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식으로 차수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맞지? 잘 봐요. 우리가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거와 차수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듯이 곱셈 정리의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얘네들은 뭐가 제일 힌트냐면 차수가 힌트예요. 차수가. 오케이? 뭐가 힌트라고? 차수가 힌트라고. 차수가 힌트.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지우고.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의 변형입니다. 곱셈 공식이 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힌트라고요? 차수가 힌트예요. 차수. 니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차수를 가지고 맞춰간다가 제일 발상이에요. 옆에다 적어놔요. 차수를 가지고 맞춰간다. 차수를 가지고 맞춰간다. 차수를 가지고 맞춰나가는 그 방향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 어떻게 맞춰나가냐면 무조건 낮은 걸 가지고요. 높은 걸로 맞춰나가는 거예요. 높은 걸로. 무조건.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걸로 맞춰나가는 거예요. 알겠니? 다시 뭘 가지고?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걸 맞춰나가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 존재하는 그거 보기 전에 그 어드바이스 적혀 있는 거 눈에 들어올까요? 네. 그 어드바이스 적혀져 있는 거 그 박스 쳐가지고 별표 한 100만 개 쳐놔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 수학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공식을 바라보는지 눈을 주는 거거든요. 됐죠? 그 어드바이스 박스 쳐놓으세요. 어드바이스 박스 쳐놓으세요. 어드바이스 박스 쳐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유도 과정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다. 알겠죠? 그 두 가지 요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유도하는 거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러면 보기 2번부터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기 2번 갈게요. 지금 잘 봐.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니 수연아? x 플러스 y라고 하는 건 지금 5라고 하는 걸로 주어져 있고요. x 곱하기 y라고 하는 건 얼마로 주어져 있니? 성현아. x, y라고 하는 거는 3이라고 주어져 있어서 난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걸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을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건 차수를 가지고 맞춰간다라고 얘기했지. 맞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소리야. 여기 있는 얘 봐봐. 얘는 몇 차와 몇 차가 더해진 거예요? 1차와 1차가 더해진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수연아,
얘는 x 문자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x, y가 문자잖아. 그러면 얘는 두 개 곱해서 몇 차가 되는 거죠? 1차에 문자가 몇 번 곱해졌죠? 그쵸. 2차가 되는 거 맞지? 다시 한 번 더. 차수라고 하는 거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두 개 하면 다 2차지. 맞아? 그럼 잘 봐. 우리는 1차를 가지고 2차로 맞춰가는 거래요. 맞아? 그럼 잘 봐. 얘는 2차식이지. 얘를 가지고 맞춰가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맞춰가는 거예요. 됐니?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차식. 맞아? 그럼 둘 다 동시에 2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양배를 뭐 한다? 제곱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걸 무조건 맞춰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걸 무조건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제곱했습니다. 좌변 제곱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에 플러스 2배 xy에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게 25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만들어지지? 얘만 넘겨서 뒤처리 하시면 되는 거지. 됐지? xy가 얼마였죠? 3이었죠? 여기 6 되는 거죠? 넘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너무 19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식 있지? 위에 있는 공식은 다 뭘 가지고 뭘 맞추려고 하는 거냐면 낮은 차수 있지? 가지고 높은 차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중에 하나였던 거야. 됐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한 문장 있죠? 요 한 문장. 요 한 문장이 위에 있는 기본 요소 박스에 있는 거 있지?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눈에 들어오죠? 보이니? 그거를 이 문장대로 하려다 보니까 만들어진 식들인 거라고. 이해됐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수연아 2번 가볼게요. 보기 3번 가볼게요. 보기 3번. 보기 3번 가보자. 보기 3번 보시면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x-y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수연아? 5요? 6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 x, y가 뭐라 나와 있는 수연아? 8이라 나와 있을 때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래요?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너 얼마니? 구하고 싶은 거지?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아까도 그랬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차수를 가지고 맞춰가는 작업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맞춰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됐지? 그럼 잘 봐. 아! 그럼 여기에서 난 얘는 지금 몇 차식이니? 시연아. 2차 다 2차잖아. 2차식이지. 얘는 몇 차라고? 얘는 몇 차야? 얘를 가지고 얘를 맞춰나간다. 양면을 뭐 한다고? 제곱한다.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36인 거지? 맞아? xy가 하나가 얼마인가요? 8이니까 양변에 xy 한 번씩만 더하면서 바로 답이겠죠? 답 얼마야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공식 외울 거 없잖아. 맞지? 공식 외울 거 없이 반드시 뭐 하는 거라고?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를 맞춰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요. 알겠죠? 낮은 차수에서 반드시 어디를 맞춰나간다? 높은 차수를 맞춰나간다. 다시 낮은 거에서 높은 거를 맞춰나간다.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낮은 거에서 높은 거를 맞춰나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요. 알겠니? 됐지? 오케이. 또 간다. 보기 4번 갈게요. 보기 4번. 보기 4번 보시면 x 플러스 y가 얼마나 돼 성형아? x 플러스 y가 4라고 하고 나와 있는 거고. 준호야, x, y가 얼마래요? 2라고 했을 때 난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y 이거 구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아, 그러면 잘 봐. 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봐봐. 수연아, 이거 몇 차? 1차, 얘 몇 차? 2차, 얘 몇 차? 3차, 그럼 잘 봐.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맞춰가는 거지. 그럼 가장 낮은 게 몇 차야? 1차를 가지고 3차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럼 양변에 몇 제곱할까? 세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세제곱하면 선생님이 이거 공식 외울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외우라고 했지? 곱셈공식 변형할 땐 두 번째 형태가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한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y의 세제곱에 플러스 4의 x, y의 플러스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지금 4의 세제곱이니까 64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얘를 구하려고 하니까 보이나요?
푸처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 얘네 두 개 곱하면 지금 8이니까 곱하면 24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다? 어렵니? 하나도 안 어렵죠? 어떻게 하는 거다?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맞춰 나가는 거다. 됐죠?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맞춰 나가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낮은 거에서 어디로 한다? 높은 걸 맞춰 나간다. 다시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맞춰 나가는 몸부림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수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공식들이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를 맞춰 나가는 거다. 곱셈 공식 변형은 그거 이해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거 위에 기형적인 형태 하나 있거든? 그거만 하나 맞춰 나가면은 나머지는 할 거 없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기 5번. 보기 5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가 나와 있어? x 빼기 y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근데요. 다 풀면은 누구한테 주지 않아요? 선생님 아직 안 오셨어? 천사쌤한테 가요? 모르는 것도 천사쌤한테 물어봐요? 질문 없는데. 네? 질문 없는데. 말 채점하고. 채점하고. 천사쌤한테 줄 수 있어요? 응. 네. 그럼 맨 뒷장에 있다고 말씀드려. 맨 뒷장에 답지 있어. 시험지 맨 뒷장이요? 아니 시험지 뭉치 맨 뒤에 있다고. 됐죠? 보기 5번 갑니다. x 빼기 y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 x, y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이래요. 그 다음 구항식이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구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마찬가지. 제일 낮은 거는 1차지? 구하는 건 3차지? 제일 낮은 걸 몇 세곱한다? 세제곱한다. 우리 저거 세제곱하는 공식 외우라고 했어요. 곱셈 공식 변형은 1번식보다 2번식이 훨씬 편하다고 했다. 어떻게 간다?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 xy에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게 네가 지금 얼마였다? 마이너스 64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지? xy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4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요게 두 개가 1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넘어가면 플러스 10인가요? 답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수많은 식을 외우는 것보다 저 발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공식들이 다 만들어져 그 자리에서. 됐지?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많은 공식들이 외워질 거야. 알았지? 나는 그 공식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니까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있는 기본 문제 하나만 하고 쉴게요. 몇 번 보냐? 27번 보세요. 27쪽에 기본 문제 1-8번 보이니? 그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풀어드립니다. 알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1-8번 한번 가봅시다. 1-8번. 다음 물음을 답하여라 하고 나와 있고요. 지금 그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1-8번 먼저 갈게요. 1-8번 첫 번째 거는 지금 뭐냐면 x 플러스 y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을까요? 4라고 주어져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니? 8이라고 하는 걸로 주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너 얼마인지 구해라 라고 하는 거고 x 마이너스 y 너 얼마인지 구하여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려보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나는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쟤를 구해야 되는 건데 잘 봐. 그러면 낮은 차수를 가지고 높은 차수를 맞춰 나간다. 그게 핵심 발상. 됐니? 핵심 발상. 낮은 차수를 가지고 높은 차수를 만들어 나간다. 근데 합이나 차가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뭐도 구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곱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구해놓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럼 위에다가 잠깐 적어놓을까? 이렇게 잡아라. 대박. 합 이나 차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얘랑 랜드 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네 둘 중에 하나와 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됐어요? 1-8번 위에다 적어놔서 참 좋을 것 같아요. 합차 합이나 혹은 차
두 개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곱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먼저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보시자. 잘 봐봐. 잘 봐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세제곱이잖아. 맞지? 세제곱이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지. 1차를 가지고 3차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 그럼 얘를 몇 제곱하면 될까? 양면은? 세제곱하면 되겠지? 세제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3배 xy에 x 플러스 y라고 하는 거는 얼마다? 64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얼마인지 알죠 지금? 뭘 몰라 우리는? 저거 우리는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고? 곱을 모른다고. 곱만 구하면 문제 구할 수 있겠네. 맞아? 근데 만만한 게 어디 있어? 얘를 제곱하면 2에서 곱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곱한다. 제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2배 xy에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게 걔가 지금 얼마다? 16인 거죠? 맞아요? 다시 시연아 이거 얼마예요? 8이니까 넘어가면 2xy가 8인 거지? 그러므로 수연아 xy는 얼마가 되는 거니? 4가 되니까 우리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됐죠? 뭔 말인지 알겠지? 아 무조건 차수를 낮은 거 가지고 높은 거 맞춰나가는 그 발상은 맞아. 근데 니네가 이걸 구하려고 되게 헤맬 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반드시 뭐다? 합이나 차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너희가 줄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곱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구하셔야 된다고. 됐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깐 또 잡아. 우리는 이제 또 뭘 구할 거다? x-y라고 하는 걸 구할 거다. 됐니? 봐봐. 얘 낮아 차수 낮아 높아? 낮지? 그럼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걸 맞춰나가야겠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낮은 거가 얼마인지 알아볼라? 얘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얘를 요런 걸로 둬볼까? 다시 복잡한 걸 간단하게 바꾸는 저 작업을 뭐라 그런다고요? 치환. 그럼 지금 치환한 거야? 잡아. 차수가 몇 차니? 1차인데 잡아. 1차면은 2차에다 맞춰나가는 게 편하니 3차에 맞춰나가는 게 편하니? 니네 상식적으로도 2차에 맞춰나가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맞지? 뭐 2차에 맞춰나갑니다. 어떻게 되냐? 아, 너 제곱하시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거다? 별이라고 하는 거에 제곱인 거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잘 봐. 이게 얼마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게 8인 거고 xy라고 하는 건 4인 거지? 2개 곱하면 8인 거지? 2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지. 아! 그러므로 별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거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거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거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이런 발상이 없어도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걸 맞춰나가려고 하면 xy가 모자르니까 여기에서 xy를 만들어보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에 있는 거 저거는 니네가 조금 더 접근을 쉽게 하려고 만들어준 말인 거고 요걸로 다 접근을 해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무조건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걸 맞춰나간다. 그거 생각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도 마찬가지. 2번 보시면 x 더하고 y 더하기 z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수연아? 5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x가 뭐래요? zx라고 하는 게 7이 잘 봐. 여기도 이쁜 모양으로 돼 있지? 이쁜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 알았죠?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구하고 싶은 거죠. 맞아? 아, 그럼 우리는 뭐 한다? 낮은 차수를 가지고 높은 차수를 만들어 간다. 됐죠? 그럼 잘 봐. 아, 여기 몇 차씩 있어? 여기 몇 차씩이야? 아, 너를 가지고 널 만들어 가는 거지? 예, 잘 봐. 얘는 몇 차기 때문에? 2차기 때문에. 됐지? 얘 제곱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게 되고 플러스 2배 xy 2배 yz
2배 zx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25가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 됐죠? 아, 난 구하고자 하는 건 너죠? 맞아? 너만 빼주면 되겠네. 너가 얼마인데? 14. 넘어가면 얼마다? 됐어요? 14니까 넘어가면 11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죠?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요. 30분에 시작할게요. 알겠죠? 채점 못하신 분 채점 좀 하시고요. 과제점 숙제 좀 검사할